문제가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롭게 미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채널 슬기로운 미용생활 슬미생TV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만든 사람이자 미용을 전공했고 현재도 미용 교육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오지선다형의 총 6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을 푸시게 되는데요. 시험을 푸셔서 점수가 60점 이상이시면 합격을 하시고 이 필기시험에서 합격하시면 필기시험을 접수하실 수 있는 자격이 2년 동안 주어집니다. 일주일에서 이틀 안에 합격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조차도 책을 처음 편 순간에서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냐고요? 아니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은 건 30년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합격을 했냐 물으신다면 효율적인 공부와 암기를 해왔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그냥 방법이 어딨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답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라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물론 독해력이 뛰어나고 암기력이 뛰어나고 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좌뇌 우뇌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한다는 게 마음은 알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재를 잘 구매하셔야 됩니다. 특정 출판사에 광고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서점을 가보시면 정말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다 보시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포인트는 문제가 많은 교재를 구매하셔야 돼요. 이론적인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가 많아야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실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왜 문제가 많은 게 좋은 교재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방법과도 이어지는데요. 2번,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것도 효율적으로.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모든 이론을 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만 막 푸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셔야 되는데 문제를 푸시고 필수적인 오답 노트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구나. 그럼 왜 틀렸고 정답은 무엇이구나 하는 해설이 요즘은 친절하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책입니다. 저는 오답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표로 표시를 해놓고 항상 문제를 봤는데요. 이 별표를 표시한 거는 제가 틀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건 100% 정답이야 하는 것들을 제외한 조금이라도 헷갈린다거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별표를 쳐놨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를 일단 찍으세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실 때 아싸 맞았다 한 다음에 그걸 안 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는 문제인데도 틀리게 되고 이 한두 문제 차이로 필기시험은 합격 불합격가 많이 갈리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문제는 문제를 푸시다가 별표를 쳐놓고 문제를 다 푸신 후에 그 부분을 다시 보세요. 앞쪽에 이론을 돌아가셔서부터 보시고 그 문제 해설도 보시고 하셔서 그 문제만큼은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문제만 푸시는 분들께서 합격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시는 이유는 문제를 그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이건 운전면허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대로 외우시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이거 내가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만 외우고 있어요. 정답만 육충 정답만 멜라닌 세포 이렇게 정답만 외웠어요. 근데 문제가 기출 변형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합격의 고비를 1회 맞았었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때가 한 7년 전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4번의 필기시험을 이때까지 합격했는데요. 그 후부터는 단 한 번도 불합격 없이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죠.
세 번째, 저만의 공부법. 문제를 많이 푸시라. 문제가 많은 교재를 구매하시라.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문제만 풀면 뭐 책을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시기는 시험 당일 혹은 하루 이틀 전이에요. 그때가 가장 뇌에 오래 남는 시간이고 그때 문제를 푸시는 게 나은데 이미 우리는 책에다가 미리 다 체킹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효과도 떨어지고 몰입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모지를 따로 준비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서 1번 문제에 몇 번, 2번 문제에 몇 번 그렇게 메모를 한 다음에 채점을 진행했어요. 오더노트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치기 한 2, 3일 전 혹은 당일에는 책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최종 모의고사를 보시면 효과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책값도 아끼고요. 방법 4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챕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론이 있고 그 뒤에는 요점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점 정리는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정말 매우 중요한 것들을 빼서 남겨둔 거거든요. 최소 요거는 다 외우셔야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방법. 필기시험을 치기 위해 챕터들을 나누게 되면 크게 4가지 챕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로 헤어면 헤어, 피부면 피부, 메이크업이면 메이크업, 네일이면 네일. 즉 자기 전공이 1챕터고요. 2번 피부과학, 3번 공중위생, 그 안에 감염병이나 특히 제일 중요한 법규, 4번째 화장품학.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가 있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정된 시간 속에 모든 걸 다 보지 못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제 전공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심사가 있거나 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재밌고 아는 내용도 많아요. 저는 첫 번째 전공을 먼저 공부하지 않았고요. 제일 뒤에 있는 공중위생 법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법규는 일반인들이 듣기에 매우 생소한 말들과 단어, 벌금 뭐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머릿속에도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부터 먼저 보시고 거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를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거죠. 본인 전공 분야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자기 전공 분야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중위생 법규 그리고 공중위생 감염병 뭐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제1 본인 전공 챕터 같은 경우에 보셔도 공부하시는데 크게 지루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공중위생 법규를 제일 마지막에 보신다. 이미 머리가 아픈 상태인데 이것까지 보게 되면은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긴 한데 시험을 보시는 당일날 있죠? 아침이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시고요. 점심이면 아침에, 저녁이면 아침, 점심에 꼭 모의고사 1, 2회 정도는 푸시고 가세요. 보통 책에 모의고사가 한 10회 정도 있으실 거예요. 60문제짜리가 600문제 정도 있으실 건데요. 한 100문제에서 120문제 되는 2회차 정도는 남겨두셨다가 아껴두시는 거죠. 맛있는 건. 그리고 시험 보는 당일날 풀고 가고 오답노트를 하게 되면은 뇌도 다시 깨어날 거고요. 그날 본 문제가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됩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는 꼭 문제를 풀고 가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조차도 아침에 2회차 정도를 항상 풀고 가는데 공부한 기간이 남들보다 짧았기도 했고 한 하루 이틀 보고 가다 보니까 한 60점대에서 많아봐야 60 후반대 합격을 하긴 했는데요. 거기서 본 문제가 나와서 아침에 본 문제가 없었다면 몇 번의 불합격 화면을 보고 쓸쓸히 집에 귀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팁이라면 팁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제 말은 더군다나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냥 걸러들을 건 걸러들으시고 뭐 괜찮네 하는 것만 잘 본인 걸로 만드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요즘은 예전에 제가 시험 치던 OMR 카드와 컴퓨터 사인펜을 들고 갔는데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 화면에 바로 운전면허처럼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떨어지면 집에 가는 게 우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생하셔서 시험 보시는 건데 집에 가실 때 합격
두고 있자 보시고 네가 하시게끔 하자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고요. 지금은 두리뭉술하게 제 노하우나 팁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향후에는 제가 필기 시험을 챕터별로 나눠서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학생분들에게 강의를 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기 시험에서도 제가 함께 일했던, 혹은 지금도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각 학원, 학교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저와 함께 실기 시험 자료도 세세하게, 트렌디하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게 생긴다면 밑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시는 길에 좋아요나 구독, 알림 설정 같은 걸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미용하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